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던 이가 연쇄살인마가 돼 사회 복수하는 내용을 그린 할리우드 영화 조커. 2년 전 개봉했던 이 영화는 범죄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조커 복장을 한 남성이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칼부림에 불까지 지른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살인으로 사형당하고 싶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가 현실이 되는 일본 사회.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병리학적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 1일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은 계속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틀 사이 2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남원 지역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돌파 감염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비롯한 고위험군 주민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300차례 넘도록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지난 2009년 B씨는 불과 9살이었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동휠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빌라까지 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빌라에 있던 7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거리두기에서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상 회복 첫날. 영업시간 규제에서 벗어난 술집은 비어있는 좌석을 채울 손님을 기다립니다. 달라진 일상. 기대만큼 걱정도 큽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뭐 이런 건 다 24시간 동안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면으로는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또 이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까 봐 엄청난 방역을 열심히 할 거거든요. 상가반영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방역에 신경을 써서 할 것이고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돌입하면서 방역수칙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유흥업소를 뺀 다중이용시설은 자정을 넘어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음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역 패스도 도입됐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노래방이나 헬스장, 목욕탕은 방역 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 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이른바 방역 패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환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합니다. 이때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줄어듭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1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또 어떤 숫자를 남겼을까요? 35만 8천.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이어서 0.7%. 5,180만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환자의 비중입니다. 다음 숫자는 2,800. 사망자 수입니다. 경북 청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게 지난해 2월 19일이었는데 지난달 말까지 모두 2,800여 명이 코로나19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국내에서 모두 4차례의 대유행 시기를 거쳤습니다. 지난해 2월 신천지 사태로 불리며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1차 대유행에 이어서 지난해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발 2차 대유행을 지나 그리고 연말 일상 속 감염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3차 대유행 시기를 거쳤는데요. 자,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9월에는 일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기는 등 4차 유행에 진입했습니다.
자, 여전히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70%, 바로 70%가 넘는 백신 접종률 때문입니다. 8월 초까지만 해도 OECD 35개 국가 중에 접종 완료율이 꼴찌였지만 어느새 10위권 안으로 들어선 것이죠. 자, 특히 백신 접종을 일찍 시작한 영국, 미국, 또 이스라엘도 지난달 기준 누적 접종 완료율은 여전히 70% 미만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억 4,500만 명, 또 사망자는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누적 치명률은 0.78%로 이스라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 통계와 비교를 해보니 그래도 우리는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희생, 또 노력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앞으로 이 확진자가 외국처럼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다시는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방역의 고삐는 풀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남원 지역의 한 노인 복지시설에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돌파 감염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어도 집단 감염 현상이 발생하면서 노인 요양시설을 비롯한 고위험군 주민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남원시 한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주말까지 누적된 관련 확진자만 40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확진자들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돌파 감염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6개월 된 분들이 한 500명 돼요. 그분들은 이미 시설에서 나와서 종사자들이 그 위탁 병원에다가 접종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돌파 감염 확진자 대부분은 70에서 90대의 고위험군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 6개월이 지난 고위험군 어르신들에 대한 추가 접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단 생활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이게 취약성 같은 거 강조해가지고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데요.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든 또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든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고위험군 주민들의 경우 접종 완료 후부터 추가 접종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동휠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빌라까지 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일 새벽 2시 50분쯤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의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빌라에 있던 7명이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빌라 내부 거실과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측근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등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 측근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 7월 초 지인들에게 정세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시장은 정 후보 지지를 위해 지인들에게 선거인단에 등록해달라고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서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도 땅값을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장군수가 과거 측근들과 만들었던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진섭 정읍시장의 측근들은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각종 혜택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0일 유 시장 측근 A씨와 B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예 작품을 비롯한 각종 예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김제에 들어섭니다. 김제시는 오는 2024년까지 105억 원을 들여 교동 일원에 전시실과 카페 등을 갖춘 서예문화전시관을 조성합니다. 김제시는 전시관 건립에 앞서 지역의 서예 역사가 담긴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 기탁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의 한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화단이 조성됐습니다.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양지마을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편백나무와 꽃배추를 심은 양심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버려진 쓰레기 탓에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도 좋지 않았다며 양심 화단이 환경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